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강은 5.18은 북한 소행이다. 5월 단체는 역사 왜곡이다. 법적 조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하고 있어요. 네,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은 5.18은 북한 소행이다. 5월 단체 역사 왜곡 법적 조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8은 북한 소행이다. 계엄군 발포 명령은 없었다. 등을 쏟아내면서 5.18 단체를 비롯해서 광주 각계 역사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 네, 북한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 합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속았지만 나중에는 히틀러에게서 벗어났다. 광주 시민들이여 김대중에게서 벗어나라.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5.18 당시 계엄군 발포 명령은 없었다. 외려 광주 시민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당시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 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 민심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네, 5.18 단체는 광주 시민을 2번 죽인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죠. 전 목사 망언은 국민화합과 상생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네, 전 목사 왜곡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역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밤 계엄군 집단 발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이자 5.18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라며 계엄군 만행을 북한 간첩 소행으로 왜곡하고 국립과학수사원과 전두환 민영사 재판을 통해 확인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것은 종교 가면을 쓰고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통해서 고발할 방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네, 민주당 광주시당도 5.18은 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투쟁이자 민주정신, 수사기관은 즉각 5.18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 목사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이 5.18 특별법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은 우파 진영의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쭉 있어 왔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군과 소련, 네, 미군과 소련, 미소 군정 시대를 지냈단 말이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도로 좌익 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아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켰던 부분들은 아주 훌륭한 부분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상황, 그 자유당의 부정선거 상황이라든지 또는 계속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들은 그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비판을 해야 할 부분이죠.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명분을 공정하게 세우려고 했던,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부국 강병을 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신헌법을 통해서 엄청난 이 독재를 감행했던 부분들은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뭐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비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북한이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평화 뭐 종전 얘기를 했지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온정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러나 이걸 아주 극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두환, 노태우 이 대통령 군부 시절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또 용서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분단국이고 휴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노동단체나 교육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육단체는 교육에 대해서만, 노동단체는 노동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반공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이고 반전체주의자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신정정치. 김일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갖고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냉철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정강훈 이 목사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회의 각종 여러 가지 뭐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신도들 앞에서 뭐 간호사 뭐 이 성 비하해가지고 한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또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든지 이러한 발언들은 도저히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신도들은 그냥 전 목사의 말을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8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아픔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5.18 민주묘지에 가서 애써서 가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의지를 표명했고, 지금 국힘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김기현, 김재원 뭐 연락 왔다, 뭐 대통령실에서 연락 왔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5.18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왜곡을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국민을 억압했던 군부 역사는 우리가 가슴 아픈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거기에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특권을 누렸던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갈등과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중앙일보에서도 이러한 기사를 냈는데, 이 지금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큰 논란이 될 거고, 국힘도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